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용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 신유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 함께 저탄소 고, 예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영양교사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건강한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채식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식급식을 운영하자니 잔반이 늘어나고 편식하는 학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면 아동학대가 성립되고 식사 지도를 하지 않으면 왜 안 하냐는 이러한 끊이지 않는 민원 속에서 고민들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만의 학교급식 지향점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채식급식은 맛있고 교육활동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수업은 특별하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운영했던 다 함께 만드는 저탄소고, 예스, 야미, 이지, 스페셜 교육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미, 맛있는 채식급식 운영입니다. 육류 편향적인 식습관과 가공식품에 익숙해진 저희 아이들에게 채식을 맛있게 느끼도록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식이 맛있고 진정한 저탄소 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자연식품 중심의 채식 식단이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연구회 선생님들과 채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학교급식 우리수산물데이 사업과 연계한 지역 수산물 공동구매와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채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요리조리 과학교실과 혼자서 뚝딱 요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조리가 원리와 조리기구 사용법을 배우면서 직접 채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며 나눔 활동까지 하며 채식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담 학생을 대상으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맛보는 푸드브릿지 활동과 교구 활용 놀이 상담을 진행했고요. 농어민 명예교사와 텃밭가꾸기,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교육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작가와의 만남,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맛있는 만남을 진행하면서 이런 활동들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지. 쉽고 맛있는 교육활동, 쉽고 재미있는 교육활동입니다. 채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채식급식 교육 활성화 주간을 운영하였는데요. 교육주간 활동으로는 전교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교 학생회와 교내 환경 동아리가 주관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고, 동영상 교육자료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꿀벌의 식존과 안보의 관계를 알아보는 꿀벌을 찾아라 미션 활동, 수단할 개인별, 반별, 협동 미션으로 지구온도를 낮춰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랑 공모전을 개최해 포스터, 만화, 사행시 같은 글짓기를 하고 재활용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채식 사진 공모전, 식품 안전의 날 환경냉장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 가정에는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과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배움 자리를 마련해 효율적인 채식급식 운영 방안과 교육 방법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생태 감수성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스페셜, 특별한 교육 활동입니다.
채식급식의 성공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한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자료와 교구를 개발했는데요. 수업 꾸러미 연수 자료, 식단 자료로 구성된 지속가능 식생활 영양 수업 자료집과 초록밥상 탄소 발자국 교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초록밥상 탄소 발자국 교구는 저학년 골고루 먹기, 고학년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학생들의 진로 교육과 연계한 수업을 예로 들면 영양교사 직업체험을 주제로 내가 영양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식단을 구성할까? 식품 카드를 선택하고 바꿔가면서 열량과 탄소 발생량을 계산하고 저탄소 식단을 완성하게 되는 수업입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적당한 육류와 채소를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연계의 과목별로 다양한 지속가능 식생활 영양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교육부 영양식생활 교육자료와 저희 교육청 지속가능 식생활 영양교육자료 2가지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탄소 밥상 교구를 활용해 나와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을 실천하는 도덕 수업, 지구도 나도 건강한 저탄소 밥상을 구성하는 균형 잡힌 식생활 실가 수업,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천연세제 만들기 과학 수업, 펫박스를 주워다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 피켓을 만드는 미술 수업, 마트 전단지에서 채소 과일을 찾아 에바 알머슨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보는 미술 수업, 그린송 그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음악 수업, 채식급식을 주제로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메이커 수업까지 영양 수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영양교육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중등 영양식생활 교육자료와 배우며 즐기는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개발하면서 요즘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게임처럼 아이들이 빠져들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던 중에 포토카드를 열심히 모으는 저희 딸아이와 포켓몬 띠부실 카드를 너무나도 몸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는 저희 딸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탄소고 채소도감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고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자료가 바로 스페셜 플러스 저탄소고 채소도감입니다. 채소도감은 포켓몬 게임처럼 채소 캐릭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채소 먹기에 도전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16가지의 채소 캐릭터로 시작하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고 다른 채소들도 더 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채소에 대한 편식 교육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 멘토이신 짝꿍 선생님과 함께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총 50가지의 채소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채소 도감이 1학기 용이고요. 봄, 여름에 제철 과일과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저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캐릭터마다의 특성을 살려 만들게 되었습니다. 2학기용은 가을, 겨울에 제철 채소와 과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소 도감 만들기 활동은 학생들이 주인공 채소와 과일을 다 먹고 스티커를 받아서 캐릭터를 수집하고 모든 캐릭터를 모으면 마지막 지구킹을 받게 돼 도감이 완성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부여하고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채소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감을 완성하고 지구킹이 된 학생들에게는 지구킹 캐릭터로 만든 그립톡, 키링 같은 특별한 선물도 제공했습니다. 채소도감은 단순히 스티커를 모으는 활동이 아니라 채소도감을 매개로 여러 교육활동이 가능한데요. 식판 사진에 채소도감 캐릭터를 담아 누리집에 안내하고 게시자료로 채소와 과일에 대한 영양 이야기도 전해주고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며 친밀감도 높이고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며 창의력도 발휘해보고 영양 정보를 포스터로 표현해 친구들에게 홍보도 해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를 투표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채소와 관련된 퀴즈를 풀며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채소도감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채소도감에 참여해서 나는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다. 97%. 먹을 수 있는 채소의 종류가 많아졌다. 90%. 새 학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 93%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저희 충남 도내 50개 학교에서 채소도감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급식 희망신청 식단을 받다 보면 마라탕, 탕후루 같이 급식으로 제공하기에 곤란한 게 많아 당혹스러운데요. 채소도감 활동을 한 이후에는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 새콤달콤 맛있는 토마토, 건강에 좋고 맛있는 가지볶음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데 채소도감을 하니까 채소가 맛있다.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었는데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되었다. 원래 식생활실에 가기 싫었는데 이젠 좋다라는 이런 아이들의 스스로 변화하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영양교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고민하고 계실 우리 영양선생님들께 제 교육 사례를 공유해서 저와 같은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공적인 교육급식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동료 선생님과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도감 활동을 함께한 저희 학교 동료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학생들 식사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영양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제 그 채소도감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스티커를 모으는 활동이거든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서 그런 것들 모으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식생활에 개선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더 확산이 돼서 아이들 식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영양선생님들 파이팅! 영양교사로 17년간 근무하면서 훌륭한 멘토 선생님들, 선후배님들을 만나며 사명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교과교사도 환경교사도 아니지만 기후위기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영양교사로 우뚝 서야 합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25%가 식생활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 투자 없이 특별한 기술 개발 없이도 손쉽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탄소 식생활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라는 교육을 우리 영양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저와 함께 저탄소 고 도전해 보실래요?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더 많은 저탄소고 교육활동 이야기는 QR코드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연계 명품 원팀이 만드는 건강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발표할 사곡고등학교 최아영입니다. 먼저 학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구미 최고 명품 사곡고등학교입니다. 공립이고요. 20교이며 남녀공학이고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32개 학급이고 총 학생 수는 738명, 교직원은 85명, 조리사 1명, 조리원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 배경 및 추진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의 가장 큰 추진 배경은 교내 BMI 25인 이상 학생이 13%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추진 배경이고요. 추진 목적은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웰니스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롭게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이상적인 상태를 저희는 추구하고자 웰니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웰니스 프로젝트는 영양교과, 체육교과, 보건교과가 교과 융합하여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영양교과 혼자만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생각하여 체육교과와 같이 연계해서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활동량을 증가시켰고요. 보건교과와 함께 교과 융합하여 주기적인 신체 계측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습니다. 대상은 비만 학생 및 체력 저하 학생 중 신청자를 받았고요.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인바디를 우선 실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검사 결과로 1차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바디 앱을 이용해서 식단을 기록하게 해서 학생들의 섭취 에너지를 구했고요. 기초 대사량은 인바디 검사 결과에서 산출하였습니다. 활동 에너지는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그 스마트워치에 나오는 활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섭취 에너지를 낮추고 소비 에너지를 높이도록 학생들을 1차 영양 상담을 하였습니다. 2차 영양 상담은 아이케어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2차 영양 상담을 실시하였고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위험에서 주의에서 양호로 식습관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2차 상담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크북을 활용해서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숨은 몸짱 점자 비법을 찾아라는 워크북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를 체크해보고 자기의 목표를 설정해보고 일주일간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을 이제 적어보는 이런 워크북이었고요. 마지막에 4가지 미션을 실천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로 이제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땡겨. 오케이, 좋다. 다시. 화이팅! 저희는 이렇게 체육교과와 교과 융합하여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그래서 학생들의 활동량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선생님을 이겨라라는 미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싶은 선생님을 이제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간 활동량이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이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활동량을 늘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저는 학생 자율 동아리 채식 푸드 스토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교내에 요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율 동아리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채식을 기반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를 실습하는 이런 활동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체력 증진 학생에게 건강 간식을 나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토요 방과 후 교사한테도 이제 건강 간식을 나눔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나눔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석오조 건강식당 캠프를 운영하였는데요. 이제 이 캠프 하나로 5가지의 소중함을 얻고 가자는 뜻으로 일석오조 건강 캠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1박 2일 동안 이제 바질과 배추를 이용해서 건강식단 메뉴를 조리해보고 등산하고 레크레이션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바질하고
배추는 뒤에 청소년 농부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키운 작물들이거든요. 이제 이걸로 바질 크림 떡볶이와 배추 겉절이를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떡하고 새우살을 물에 담궈야 돼요. 새우살은 한번 씻어가지고 해동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떡도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물에 담궈놔야 돼. 그 다음에 어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야 돼. 한입 익지 가죠. 그러니까 이거 좀 무서웠는데? 페페로치노 방금 써? 아, 저거는 바질 배추. 오케이. 근데 저희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무조건 잘 됐다. 그건 내가 치킨 들어가니까 되지. 맛 표현해봐. 아, 소리 좀 비가. 얘들아,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몇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5스푼. 10번. 안 돼. 선생님은 동물적 감각으로 한 6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이렇게 즐거운 캠프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12월 21일 토요일 날 초록 요리사를 찾아라라는 요리 경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유행인데 이제 채식, 건강 이런 느낌으로 저는 초록 요리사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지금 신청자를 받았는데 26개 팀 90여 명의 신청서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입니다. 저희 구미시청 도시농업센터랑 같이 연계하여 청소년 농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제공한 상자 텃밭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도시농업 지도사분들이 오셔가지고 5차 시에 수업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텃밭을 디자인하고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텃밭은 내가 지킨다 해서 친환경 벌레 퇴치제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나만의 미니 정원 만들기 해서 테라리움 만드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팜파티를 즐겨 해서 모히또와 까나페를 만들어서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교육 두 번째입니다. 온 학부모 사랑의 김장 나누기입니다. 저희 이제 매년 겨울에 이제 이렇게 김장 나누기 행사를 본교 급식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서 주최를 하고 직접 김장을 담그고 인근 주민센터에 기부해서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거는 작년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 연계교육입니다. 제 자녀의 식습관은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아이케어 솔루션에서 나왔던 학부모 식행동 진단 결과랑 식사 지도 자료를 이제 학부모와 연계해서 학생의 바람직한 식생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 연계 교육에서는 채식 밀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채식 밀키트는 두부면 라구 파스타 밀키트였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밀키트랑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제 집에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데요.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 채식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가정에서도 채식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이런 거를 한번 행사를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비건 만둣국 밀키트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건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밀키트를 제공을 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지금까지 먹은 만두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저희 사실 경북에서는 채미데이라고 월 1회 채식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고등학생들은 많이 밥을 먹으러 안 와요. 근데 이런 기회에 가정에서도 많은 채식을 접해보면 학교에서 채미데이에도 거부감 없이 많이 밥을 먹으러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았습니다. 탄소중립 교육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남은 음식물 제로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음식물 없이 다 먹은 학생들에게 상점 1점을 부여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감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 동아리 그린라이트를 저는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본교에 퇴비화 기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쌈채소를 이렇게 텃밭에서 가꾼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눔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좀 조성하여 보였습니다. 다음은 텀블러 데이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에서 텀블러 데이는 요즘 많이 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거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한 7, 80% 정도는 텀블러를 다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탄소 중립 교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요 성과 및 결과입니다. 저희 웰니스 프로젝트 참여자의 신체 계측 변화입니다.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키랑 이제 근육량은 증가하고 체중과
BMI 체지방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자 상위 1에서 5위 상세 변화 사전 사후 결과 보시면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영양교과 혼자 영양 상담과 영양 교육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과와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인 체력 활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증가시켰고 보건교과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주기적인 신체 계측으로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세 교과의 융합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큰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웰니스 프로젝트 사후 설문지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설문지 결과 자유로운 글을 쓰는데요. 이제 여기에 뭐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뭐 밀키트 맛있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다음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 사전 사후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험에서 주의, 주의에서 양호로 식생활에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결과입니다. 남은 음식물 제로화 프로젝트로 인해서 작년보다 13%의 감량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소하였고 탄소 저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제 교과 융합한 사례, 저희의 영양 상담한 사례들을 이제 다른 교과와 같이, 다른 학교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요. 그래서 점차 다들 타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식생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교과 정말 아침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즐거울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참여도가 높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교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확산돼서 모두가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속 영양을 맛보다 3B 그림책 영양 수업 발표자 항지중앙초등학교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꿈 이음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책꿈 이음이란 책과 놀이에 이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꿈을 꾸는 영양교사들로 전국에 계신 5명의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1. 추진 배경, 2. 추진 목적, 3. 추진 내용, 4. 주요 성과, 5.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아이들의 편식으로 인해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이 증가하여 저희는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론 중심의 영양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최신 경향을 반영한 영양 교육 자료는 부족하여 저희는 시각적인 효과와 스토리텔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림책 영양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추진 목적입니다. 그림책을 연계한 영양 교육, 푸드브릿지, 학교 급식 연계한 푸드브릿지 교육, 그림책 제작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개발, 2022 교육개정의 융합 영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추진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3B입니다. 3B에 대해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3B의 구성은 북, 그림책을 읽다, 바이트, 음식을 먹다, 브라이트, 미래를 밝히다입니다. 북에 대한 내용은 그림책 영양 수업을 구성하고 저희가 직접 활동지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바이트, 학교 급식과 연계한 영양 교육, 또한 가정 연계를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브라이트는 영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배포하는 단계로 3B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즉 요약하면 그림책을 읽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한 미래를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추진 내용의 1B
북 책을 읽다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5가지 동화책을 활용하여 그림책 역량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책 이름은 대단한 밥, 멸치 다듬기,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비투 주세요, 반찬 특공대입니다. 저희는 수업 전에 지도안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활동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동화책을 연계하여 대단한 밥 동화책과 연계한 급식 4컵 만들기, 멸치 다듬기 동화책과 연계한 멸치 다듬기 게임,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동화책과 연계한 나만의 브로콜리 그리기, 비트 주세요 동화책과 연계한 비트 도장놀이, 반찬 특공대 동화책과 연계한 냉장고를 부탁해 체험형 활동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학생들이 참여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면 급식 4컵 만들기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실제 아이들이 멸치를 다듬고 똥을 빼는 게임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브로콜리와 비트를 실제로 만져보고 활동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처럼 저희도 반찬 특공대가 되어서 직접 요리를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비, 바이트, 음식을 먹다 단계입니다. 먼저 영양 교육, 급식, 가정 연계를 통한 푸드 브릿지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푸드 브릿지의 개념은 아이들이 낯설어하고 먹기 싫어하는 식재료를 단계별로 노출을 시켜서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고 관심도는 높이는 아주 편식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브로콜리에 대한 예시인데요. 1단계 동화책 읽기, 2단계 동화책에 나오는 스프 맛보기, 3단계는 브로콜리 원물인 숙회를 맛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멸치와 비투도 동일하게 3단계 푸드 브릿지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연계 캠페인 실시 사진인데요. 제가 앞서 소개한 멸치 다듬기 동화책과 연계하여 저희는 가정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다시팩을 가지고 가서 요리 실습을 한 후 저에게 인증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이들이 직접 부모님과 함께 요리해 봄으로써 부모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진정한 영양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양교육의 효과가 교실 안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건강 및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B 브라이트, 미래를 밝히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는 팀 내 시놉시스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기존 동화책을 활용한 자료 개발 그리고 배포의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5단계, 1단계 시놉시스 공모전, 2단계 줄거리 완성하기, 3단계 캐릭터 그려보기, 4단계 스토리보드 구상하기, 5단계 채색 및 글넣기 단계를 통해서 직접 동화책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저희는 전국에서 5분의 영양 선생님이 모였기 때문에 줌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성한 카드 뉴스인데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카드 뉴스로 제작 후 배포를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는 비투 주세요 동화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동화책은 며칠 전에 저작권을 등록을 마친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비투 주세요 그림책 읽기 QR코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투 주세요 동화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손으로 그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림책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총 5차시 개발하였는데요. 말씀드린 멸치, 브로콜리, 비트, 밥, 반찬 특공대 5개 동화책을 활용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양교육의 결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도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평균 15.3% 감량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학생 인식 개선인데요. 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다짐문을 작성해보고 영상 편집 캠페인을 실시를 통해 아이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비트랑 브로콜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트! 이 영상은 학생들과 함께 교육 후에 비트랑 브로콜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동의하에 찍은 영상입니다. 저희는 영양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3가지 항목을 했습니다. 교육 만족도,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편식 예방에 대한 관심도 모두 90%가 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림책 영양 수업이 정말 아이들이 흥미롭고 교육에 효과가 있었구나, 또한 편식 예방에도 효과가 있었구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주요 성과에서 저희는 수업 자료를 나눔을 하였는데요. 팔로워가 많은 SNS를 통해서 전국에 계신 영양 선생님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수가 많은 영양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희가 만든 자료를 게시하여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영양교사 연구회 릴레이 연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멸치 다듬기 영양교육 주제로 실제 교육한 모습, 교육에 대한 꿀팁, 또 아쉽거나 좋았던 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도 소통하였습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수업 사례 나눔으로 대면 연수도 30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저희는 실제 그림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제작했습니다. 전자책 및 패들렛 활용한 수업자료 커뮤니티 개설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전자책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가 제작한 모든 활동지, PPT, 지도안, 시나리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꿀팁,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기대 효과는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 지식 향상으로 아이들의 평생 식습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저희가 만든 그림책을 대상별로 제작하고 새로운 주제로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양교육 콘텐츠를 전자책, 그림책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동화책을 공모하고 전시하는 단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 속 영양을 맛보다 그림책 영양 수업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림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